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상 집중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부상,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기록이겠죠.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좀 의식한 것 같더라고요. 네. 첫 번째, 세 번째 타석은 문학이었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 김도영 선수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긴 했습니다. 시즌 135번째 득점을 하면서 네. 기존 2014년에 서건창 선수의 KBO 리그 최다 득점 기록에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거의 그냥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LG를 쫓고 있는 두산의 경기입니다. 자, 두산과 오늘 우승을 확정지으는 기아의 경기인데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승을 확정짓고 좀 기운이 빠진 걸까요? 9대4로 두산이 승리 가져갔습니다. 네, 1회 초에 두산이 먼저 선제점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이 2회, 3회, 4회 연속 점수를 얻으면서 완전히 경기를 뒤집었고 기아는 조금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대로 그냥 두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악재가 선발 등판했던 스타우트 선수가 네, 조기 강판 당했는데 이 조기 강판 당한 것도 그냥 당한 게 아니고 투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허벅지에 통증을 느끼면서 넘어지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부상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아로서는 우승은 확정했지만 선수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경기 패배보다는 스타우트 선수의 이 부상 여부가 더 중요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야구 팬 여러분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인터뷰하기 위해서 선수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선수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체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예, 되게 날씬해 보였던 선수들도 실제로 보면 큰 경우가 많은데, 근데 또 반면에 뭐 저렇게 공 던지다 넘어지는 걸 보면은 약간 미세 기계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정말 한 순간 삐끗하면은 바로 고장 나는구나. 근데 일반인들하고 운동선수를 비교해 보면요. 네.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운동선수들이 좀 몸 신체가 되게 발달돼 있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 쓰기 때문에 몸을 실제로 아픈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스타우트 선수가 2회에 이제 보니까 햄스트링 증세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제 LG 임준영 선수가 이제 내려가면서 1회 아쉬워한 것 이상으로 그쵸. 스타우트 선수는 더 아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이제 대체 외국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정규 시즌까지만 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남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KBO 리그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던지는 거 보니까 부상을 정도로 보면 시즌 아웃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단여 경기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 아쉬워하면서 마지막에 덕아웃에 들어가면서 공을 아예 그냥 패대기 치는 장면까지 무척 아쉬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도 기아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한 가지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면은 김도영 선수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우긴 했습니다. 네. 김도영 선수가 시즌 135번째 득점을 하면서 기존 2014년에 당시에는 키움이었죠. 넥센 히어로즈였던 2014년 서건창 선수의 KBO 리그 최다 득점 기록에 타이 기록이 됐습니다. 135득점.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가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그냥 매 경기 득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경기째가 이제 135번째 득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경기 137경기. 와, 그럼 진짜 매 경기마다 홈을 한 번씩 밟은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김도영 선수가 홈런을 좀 의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첫 번째, 세 번째 타석은 문학이었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 그런 홈런이었어요. 첫 타석은 이제 3루타였는데 살짝 넘어갔을 것 같고 세 번째 타석도 넘어갔을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근데 오늘은 좀 홈런을 의식하는 그런 스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깝게 홈런은 안 됐는데 그래도 뭐 김도영 선수를 보러 온 팬들이 많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첫 타석부터 3루타를 날렸습니다. 쭈야님께서 오늘 이제 일루신 보크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혹시 들어보신 봤는데요. 좀 애매했어요. 저도 이거 보크인가? 하고 이렇게 봤던 대목이었거든요. 좀 그게 김기훈 선수 기아에 김기훈 선수가
좋게 보면은 일루 숫자가 헷갈리게 딱 그러니까 이게 홈으로 던질지 일루로 던질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보크로 잡나 하고 저도 좀 의아하게 봤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이런 판정 좀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은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야구 종목 외에도 이게 어쨌든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찰나의 순간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보는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보는 사람들과 같은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데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애매한 순간이면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죠. 근데 보통 보크가 사실 그 웬만한 그 야구 매니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게 보크예요. 이게 보크에 대한 판정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일루심만 보크 판정을 한 느낌이었거든요. 보통 확실한 보크는 그 심판 4명이 다 보크 사인을 줘요. 근데 오늘은 제가 TV 화면을 봤을 때는 주심도 사인을 안 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루심만. 그럼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 그 심이 여러 명이면은 다수결의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 일루심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거든요. 투수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루심이 이게 투수를 보고 있으니까 일루심이 이제 그 판정이 우선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진짜 보크가 완벽한 보크는 4심이 다 그렇죠. 딱 이렇게 시그널을 줘요. 같은 상황을 보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오늘은 일루심만 이게 손을 든 거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 인간적으로 동료가 손들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 못하잖아 솔직히. 이루심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신 있게 못하잖아 솔직히. 근데 오늘 그 판정 때문에 보크 판정 때문에 4심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크를 결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데 기아가 이제 우승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런 대목이었으니까 크게 뭐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정말 수비 싸움한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였으면 두산이었으면 되게 좀 난리 났었을 그렇죠. 더 크게 난리가 났었을 수도. 오늘 이봉호 감독이 항의를 그렇게 길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봉호 감독이 항의를 길게 했다. 그러면 타팀 팬들이 정규리그 우승까지 한 마당에 이런 것까지 따지거든요. 있는 사람이 더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심판 판정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한상원 아나운서가 스포츠 소식 전달해 주실 때 배구 종목에 그린 카드가 도입된다고 했잖아요. 이 그린 카드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판정이 정확하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만약에 공이 손에 맞고 나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니 안 맞았다. 안 맞았어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맞고 나갔으면 이제 판정을 뭐 정정한다거나 아니면 인정한다거나 하는데 그린 카드는 뭐냐? 그렇게 판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선수가 맞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버리면 이실 짓고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그렇죠. 자수하면 솔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팀에 상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제를 주거든요. 그걸 시즌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서 점수를 준다. 그래서 그린 카드라는 걸 이제 도입하는 겁니다. 배구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배구 야구에는 정세영, 배구에는 오혜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린 카드 이제 페어플레이상? 그렇죠. 페어플레이상에 플러스 포인트 주는 플러스 거예요. 포인트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돈 줘요? 뭐 상금이라도 아니, 주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박수 쳐주고 끝내면 난 솔직히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좀 싶기도 하고. 명예죠, 명예. 그러니까 뭐 우리 팀은 시즌 내내 뭐 경고도 없었고, 그러니까 페어플레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경기했다. 그게 마이너스 점수 플러스만 주는 게 아니었고 마이너스를 줬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린 카드를 통해서 플러스를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거 많이 해요? 선수들이요? 지금까지 배구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100%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100%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보통 그런 상황에서 중계에 동료 선수들끼리 동료가 묻잖아요. 맞았어 하면 심판연대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동료 선수들에게서는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직해지자. 왜냐면 경기가 너무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실효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굳이 상금이야 농담이지만 어떤 이제 그 첨예한 상황에서 가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고 포인트를 받으면은 판정 상황에서 이제 복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마치. 근데 뭐 그런 판정이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런 상황에서 뭐
경고나 뭐 세트 퇴장 이런 거 받으면 팀 점수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뭐 인정했다 그래서 점수를 더 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페어플레이상 제가 볼 때는 이게 배구에서 시작되지만 뭐 다른 뭐 농구나 뭐 축구나 이렇게 뭐 야구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에도 검토해 볼 만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V리그 개막하면은 또 이제 저희가 배구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 그때 이거를 좀 많이 붐업을 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예. 배구 간사로서 예. 한상한 아나운서의 아이디어로 적극 수용해서 그러니까 코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최소한 연말에 이제 시즌 말미에 선수들 상금이라도 줘야 된다. 시상자는 한상한 아나운서가. 알겠습니다. 다시 야구 얘기로 돌아와서 그린카드 얘기가 됐는데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상 집중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부상,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기록이겠죠. 네. 네. 그래서 김도영 선수 44십을 위해서 오늘 1번 타선에 넣었더라고요. 예상을 했는데 저는 지명 타자로 넣지 않을까 싶었는데 3루 수비까지도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명 타자 최용호 선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왕 뭐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졌으니까 이제 김도영 선수 체력 세이브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지명 타자 활용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반면에 이제 두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두산 베어스 사실상 KT에도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하면 5위로 시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그 5위조차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3연승 지금 오늘까지 이겼으니까 4연승이네요. 그러니까 두산이 오늘 경기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네. 사실 매치업 자체가 선발이 최승용 선수이기 때문에 좀 불리했거든요. 오늘 좀 힘든 경기가 예상됐는데 최승용 선수가 의외로 오늘 6이닝을 잘 소화를 해줘갖고 그렇죠. 그리고 점수차가 많이 났다 보니까 불펜 소모도 오늘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 있는 잠실에서 LG하고 3연전이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경기는 사실 선발 매치업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불펜 소모가 많이 있을 경기였거든요. 네. 근데 점수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것까지 피할 수 있는 두산으로 볼 때는 아주 벌었네요. 최고의 경기였습니다. 예. 자, 오늘 LG도 나쁘지 않았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승리가 사실상 다음 경기로 준비할 수 있는데 더할 나위 없는 경기를 펼쳤고 과연 주말 3연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